야내에서의 관계에 큰 의미가 있는 선거고. 야내라고 하니까 야내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천정배 예. 의원 아니십니까? 광주 서울 그 말씀 짧게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넘어서야 할 내용입니다. 보시죠. 정권 교체의 실패에도 반성과 쇄신은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는 져도 계파는 살아남습니다. 반성도 책임도. 만약에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까? 치명적인 타격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 재보선은요 조금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세 곳이 불리한 지역이지만 그때 세 곳이었습니다. 세 곳 중에 한 곳이라도 당선되어야 본전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본전이다는 좀 일본식 표현을 썼는데 어떻든 지금 국민들 시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인천에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안덕수 의원 지역구인데 오늘로서 이제 다시 보궐선거 지역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최소한 3승을 해야 되고 새누리당에서는 1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은 지금 한 곳이라도 하는 식으로 엄살을 부리지만 사실은 광주의 천정배 의원에게 패배를 하면 방금 말한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라는 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호남 신당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인데 문제는 그래요. 지금 천정배 의원 또 저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를 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천정배 의원은 과연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를 안 한 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존 정치 세력 중에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할 것 없이 전부 다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스 밑에 다 들어갔잖아요. 천정배 의원 또 한때는 가장 친노의 핵심이라고까지 불렸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 광주에서 통합니까?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한 게 천정배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정동영 전 의원이 연합을 하면 네. 지금에 있는 새정치의 후보랑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일단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십장부, 바로 광주입니다. 예. 광주기 때문에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겨야 되고요. 이 광주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이 문재인 대표는 야당의 대표성을 담보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주의 구도가 지금 최소 5자 구도,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5이면 일단 새누리당 후보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천정배 전 의원이 출사표를 예. 던졌고 정의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옛 통진당도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동영 국민신당이 있습니다. 국민 모임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최소 그러면 5개 구도, 이 5자 구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 구도가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새누리당 이런 거고요. 아닙니까? 우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앵커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 천정배, 정동영 이 두 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 15대 국회 동기 입문의 동기면서 아주 친한. 그래서 이 16대 국회 때는 천신정, 신기남 의원까지 해서 여당의 쇄신, 정풍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 됩니다. 2003년입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은 지역구도라는 이 고질적인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도에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당 선언을 할 때도 호남을 40번을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09년에 대선 후보지만 탈당을 하면서도 전주 덕진에 재선거에 출마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나마도 전주 덕진은 15대 16대 때 정동영 전 의원의 옛 지역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났고 목포 고등학교를 나왔고 경기 안산에서 4선 의원을 했고 지난번 총선 때는 송파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기차 한 번 안 타봤을 거다.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역주의가 아니고 뭐냐. 호남에 기대는 것.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과는 아주 오래된 친구지만 제가 알기로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 모임에 같이 하자고 정말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천정배 그런데 전 지금 의원한테, 선을 예. 긋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연대할 가능성은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것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그 경합을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물론으로 승부를 하는 새누리당도 파고들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누가 큰 충격 데미지를 받습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다. 예, 문재인 예, 대표는 후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도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올 겁니다. 예, 저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이번에 정치 생명을 광주에 건 걸 조금 의아하게 보고 있어요. 예. 그분에게 아직까지 그 뭐 나이도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데도 지난번에 권은희 그 의원을 그 낸 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 그 퇴출된 형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때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 대표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탈당을 불사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친노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386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예. 이번 선거 결과가 그 386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저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예.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광주, 서울은 보궐선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천정배 의원, 지금 정동연 전 의원하고 손잡고 지금 이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을 기치로 아까 그 천정배 전 의원이 친노의 뭐 핵심이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호남에 나온 것은 지금 개파까지 나온 게 아니고 지역색에 기대기 위해서 나온 예. 거니까요. 그거는 뭐 개파 문제를 자기가 지금 그래서 외치는 거죠. 나는 개파 아니다. 나는 호남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게 나왔는데 그런 어쨌건 지금 천정배 의원이 만일 정동연 의원하고 손잡고 호남 정세에 기대해서 당선된다면 그럼 문재인 의원 타격 당연히 크죠. 그다음 문재인 의원이 내세운 후보가 나가서 안 되니까 만일에 연합을 한다. 예. 되기 위해서. 그래도 당내 입지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지금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도 그렇고 지금 호남을 등에 업지 않고는 사실 그렇겠습니다. 당선되기 예. 힘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호남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어떤 구도가 되든 아주 힘들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주, 서울은 안 했으면 하는 그렇지만 마음을 가질 것이다. 선거는 해야 되고. 선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의원이 호남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은 자기 후보를 내고 연합하지 말고 연합하면 문재인 예. 의원 진짜 죽도 밥도 우리 속된 말로 안 되거든요. 연합하지 말고 끝까지 지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러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